화면이 뜨면 진행을 할게요. 네, 됐습니다. 예,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할 거고요.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 박성기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 중에서 윈도우스하고 디바이스 쪽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윈도우스 앤 디바이스 포 IT MVP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저희 카테고리가 있고요. 윈도우즈하고 서피스인데 이 두 개 카테고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서피스가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잘 맞는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여러분들 업무에 잘 맞을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윈도우스 커스터머 커넥션 프로그램이나 팀즈 테크놀로지 어댑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윈도우스 오피스 인사이더들을 통해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확인을 해보고요. 이거를 좀 종합을 해가지고 본사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있으시면요. 채팅으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게 좀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피스 사용자 그룹하고요. 팀즈 사용자 그룹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당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들은 좀 몇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IT 관리자들 얘기죠. 뭐 이제 솔루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내 인프라들이 모두 이제 보안과 안전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싼 가격이 아니라 같은 비용이라도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관리의 복잡성들을 좀 많이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전략적인 좀 그 방법들로 관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제어하고 유연성의 이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피스와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복잡성과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솔직히 서피스가 나온 지가 벌써 한 6, 7년 정도가 됐고요. 이 세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쓰고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도 이미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결합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할 건데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하면 뭐 배포 편하고 관리 편하고 보안 편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서비스가 포함이 되면요. 디바이스까지 간소화되어 있고요. 디바이스도 관리도 편해지고 지능적이고 안전한 하드웨어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서피스와 더불어 어떤 디바이스 생애 주기를 가지냐면요. 이걸 다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그래서 주문을 하면요. 고객이 주문을 하면 잠시만요. 네. 고객이 주문을 하면 고객이 주문을 하면 이제 서피스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shipping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장치 일련번호 이런 거를 파트너 센터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는 정책 같은 거를 이제 다 넣겠죠. 뭐 컴퓨터 로그인 어떻게 할 건지, 보안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윈도우스 10 엔터프라이즈가 있는 경우는 엔터프라이즈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런 정책들을 다 넣게 되고요. 심지어 와이파이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라든지 프로그램들도 다 배포하는 것들을 넣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서피스를 주문했던 것이 이제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실제 쓸 사람들한테 배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여기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그대로 내려가서 바로 쓰는데 고장이 났다 하면 뭐 바꾸던가 아니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 하면 다시 리프로비저닝 한다던가 뭐 이런 정책들을 하겠죠. 그리고 자 고장이 나거나 잃어버렸다고 하면 자동으로 리셋한다든지 이런 이제 생태계 생애 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서피스를 결합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그냥 최종적으로 받는 분들은 서피스를 즉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새 같이 회사 못 나오는 경우, 근데 신규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저기 PC만 보내면
조직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세팅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회사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실이 됐을 때는 로컬 아이디나 아니면 개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로그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 파일럿을 걸게 되면 그 훔쳐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자, 그럼 얘기 계속 드리면, 근데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OEM이나 파트너가 직접 등록을 하는 방식만 됐었습니다만은 구매하거나 이제 직접 비즈니스용 서비스를 구매하신 기업들, 그러니까 뭐 옥션이나 집마켓이나 세블버가에서 사시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용 파트너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 파트너를 통해서 필요한 양식들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에 그 시리얼 넘버 이런 거를 다 받으셔갖고 직접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스, 예전에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라고 했던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같은 앱들이 이미 클린 이미지 안에 일단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뭐 이렇게 설치하는 명령만 내렸다고 하면 뭐 필요하면 업데이트까지만 맞춰놓고 그 바로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시간들이 많이 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최신 제품의 이제 뭐 제품키나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련 번호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버전들도 윈도우스 버전들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 그러니까 지금 옛날 인튠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OS 버전들도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설치할 때부터 최신 업데이트와 최신 뭐 펌웨어 같은 것들도 바로 배포하셔갖고 그냥 그 직원을 그냥 열고 로그인하고 쓸 수 있도록 세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서비스 사용자 그룹이나 아니면 제 맨 마지막에 있는 제 블로그에 보면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오토파일럿에 직접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파트너가 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 비즈니스용 서비스를 구매한 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렇게 하시면 한 최대 7일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나 아니면 비즈니스용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그 해당하는 서비스 장치들이 그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냥 사용자는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PC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IT 관리자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쓰는데 좀 불편하다고 하면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T 복잡성도 줄이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 PC를 교체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수명주기 관리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장치를 막아버리고 뭐 회사로 택배를 보내달라, 아니면 고장났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로 그냥 바로 배송을 한다, 이런 건데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만 비즈니스용 파트너, 비즈니스용 서비스 장치 같은 경우는요, 그 추가 연장 계약, 그러니까 1년짜리지만 3년으로 연장하는 플랜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선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에서 새 장치를 보내주고요. 그럼 이전 장치를 뭐 지정된 기간 안에 다시 픽업을 와서 가져갈 때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를 쓸 수 없는 시간들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게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한 대의 장치가 25분에 그 이제 PC 배포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답변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리포트 이제 그 설문을 해주신 그 많은 한 78% 정도의 엔지니어 분들은요, 서피스 장치는 서피스가 아닌 장치보다 그 배포나 관리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데는 동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용들도 많이 줄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영리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경우에도 그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노트북을 썼을 때보다 서피스를 썼을 때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고장 났을 때의 그런 이제 그 실질적인 뭐 교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약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단순히 이제 뭐 드라이버나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그 배포가 된 상태로 PC가 주어지면요,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앱이나 세팅이나 아니면 이제 정책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뭐 와이파이라든지 보안 설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요. 서피스 장치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일종의 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조금 약간의 최소한의 사양만 갖춰놓는 PC라면요, 일단 그 OEM이나 파트너가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 없이 기본 정책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냥 사용자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해서 그냥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앱이 깔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정책이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일련의 시간들이 또 한 번 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 그룹이라고 하고요. 화이트 글러브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윈도우스 10 프로가 당연히 돼야 되니까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뭐 11번가나 뭐 G마켓이나 이런 데 파는 그 서피스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무선 랜은 안 돼요. 이게 유선 랜 연결된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약간 야매는 좀 있긴 합니다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방식의 TPM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TPM 버전은 2.0 이상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서피스 장치를 쓰셔야 되고요. 윈도우스 10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용으로 나오는 서피스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펌웨어 방식으로 된 것들은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서피스 프로 X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서피스 랩탑 고부터는 그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용산에서 사시는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즈니스용 파트너를 쓰셔야 되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서피스 제품군들도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용은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 중에 앱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그 유료 구독하고요.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매니저 구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엔터프라이즈 E3, 5 학교 같은 경우는 A3, A5겠죠? 이런 플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윈도우즈 처음 시작했을 때 그 화면 나왔을 때 윈도우 키 5번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오토 파일러 프로비저닝 이라는 메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화이트 글러브를 통해서 바로 그 앱들을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동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그 윈도우 키 5번 눌러갖고 두 번째 메뉴를 통해서 일단 그 프로비저닝을 시작하고요. 약간의 시간은 지납니다만은 제가 시간을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필에 대한 이런 컨피그레이션 그 화면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장치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미리 배포를 하게 됩니다. 어카운트 세팅 전에 이 보안 설정 이런 거하고 디바이스 설정까지만 그 정책들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렇죠? 어카운트 세팅은 이제 피니시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앱이 여러 개가 깔리게 되고요. 완성이 그냥 되면 그냥 바로 꺼지게 됩니다. 시스템이 종료가 되면 그냥 저기 바로 그 사용자에게 배포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 이렇게 이제 손쉽게 제로 터치, 그러니까 손 대지 않고 바로 미리 배포를 해놓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제공을 하고요. 그 또 한 가지 부분들은 EFI 펌웨어부터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등록 방식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겠어요? USB 부팅, 램 부팅을 막기 때문에 데이터가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임의로 뭐 OS를 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USB 부팅을 통해서 회사 자료를 빼내가지고 경쟁사에 넘기는 사례들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 제 직업적으로는 위기 대응 쪽을 하고 있습니다만 IT 쪽의 위기 대응도 같이 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가 보면요. 그 유출되는 그 루트가 USB 부팅이나 램 부팅이 많습니다. 그 PC가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을 깨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요. 요거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해당 부분을 막아줘야겠죠. 하지만 PC를 일일이 다 가져와서 세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항상 최신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미리 정책을 내려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안 설정들을 할 수 있는 전용 툴들도 제공을 하는데요. 뭐 델에서나 아니면 저기 HP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모델별로 파편화가 좀 약간씩 있다 보니까 서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정책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지 않더라도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 서피스를 통해서 디바이스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어느 정도 그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5%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IT 관리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사했던 그 리포트를 위해서 조사했던 주요 대기업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IT 관리자들의 78%는 서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365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시간과 IT 비용을 좀 줄였다는 데 동의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서피스를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시간과 IT 비용을 줄이는데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옛날 디바이스는 쓸 수가 없고요. 서피스 프로 7이나 랩탑 3 프로 X 그리고 랩탑 고 앞으로 출시될 거기서 쓸 수 있는 그 EFI를 관리하는 솔루션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USB를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한 번에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자동으로 배포 가능하고요. 이게 SEMM, 서피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모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보안들을 제공합니다만은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MM하고 이 DFCI를 어떻게 같이 활용할 건지 아니면 DFCI를 쓰지 않고 SEMM으로 만들어진 이 정책 파일을 서피스 디바이스에 뭐 소프트웨어처럼 배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CI를 어떻게 설정하고 구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요. 일단 영어 UI이고요. 한 가지 또 안내사항이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준비했습니다.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 펌웨어 구성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갖고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보기라고 돼 있는데요. 한국어 UI가 지금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약간 번역도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미리 보기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보기가 아니고 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리 보기라고 표시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UI가 갱신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기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DPCI를 해가지고 뭐 플랫폼은 뭘로 잡느냐? 당연히 윈도우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보면 디바이스 펌웨어 컨피그레이션 인터페이스라고 뜨고요. 그리고 프리뷰가 이제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카메라를 초기부터 막으실 수가 있고요. 뭐 마이크나 뭐 와이파이 같은 것들 맞겠죠. 어떤 솔루션들이냐면 뭐 이 정책들을 해갖고 어느 디바이스에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른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달리할 수 있는데 키오스크를 쓴다던가 아니면 보안 쪽에 조금 더 집중한 구성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카메라나 이런 거를 다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트 옵션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차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설정을 하셔갖고 배포를 하게 되면요. 자, 레이저 포인트가 갑자기 안 빠지네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한테 그냥 어떤 사용자한테 저렇게 하겠냐. 지금 여기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보내는 걸로 선택이 돼 있는데 각 디바이스의 다이나믹 정책을 통해서 서피스 뭐만 배포하겠다 아니면 어느 그룹에 어느 서피스에만 배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서피스를 같이 쓰시게 되면요. CPU, 그러니까 실리콘부터 칩셋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심층 방어가 가능하고요. 내장된 하드웨어 보안을 통해서 뭐 PC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뭐 중요한 자료들을 방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자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데이터를 또 한 번 더 암호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부분들만 설명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포인트 매니저를 통해서 장치 삭제나 제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가 훔쳐간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를 못 쓰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삭제와 못 쓰게 막아버리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건부 액세스 어느 정도의 서울에서 로그인을 했는데 갑자기 3초 뒤에 부산에서 아이디 로그인했다 당연히 차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고급 윈도우즈 보안 기능들이 한 번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EFI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리고 암호화를 그 디바이스 암호화를 위한 뭐 비트러커라든지 시큐어 부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피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모드를 통해서 장치들을 좀 더 강력하게 보완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썼을 때 연간 보안 위반이 발생해서 드는 비용의 80% 감소했고요. 여기는 PC 도난이라든지 데이터 도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안 위반을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50%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리포트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례로 들었는데요. 디바이스 관리자 센터를 들어가셔서 초기 하나 삭제,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막 폐기를 했다고 하면 삭제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강제 정책 동기화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PC를 포맷하지 않고 그냥 오토 파일럿만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원격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 현장에 바로 가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그 디바이스를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고장 난 것 때문에 IT 관리자가 그분 댁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 우리 직원의 PC를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자산 관리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배포 관리 보안 이 세 단계의 이 그 합집합의 이 가운데 있는 게 서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성과 혁신을 좀 강화하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보면요. 한 5시간 정도의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5시간 정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 거꾸로 얘기합니다. 5시간 정도, 쓸데없는 시간 5시간 정도를 줄이실 수 있다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뭐 직원이나 IT 관리자 좀 더 쉴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경영진이나 뭐 의사결정자에서 뭐 비즈니스 의사결정, 그러니까 뭐 PC가 고장나서 업무가 스탑돼갖고 뭔가 결정이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전략되는데, 수치상으로 한 21% 정도 빨라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의 그 직원 유지율, 그러니까 직원이 이게 PC가 고장나서 이게 집중을 못하니까 이제 일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직장을 떠나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직원을 유지하고 업무를 유지하는데 향상이 됐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나 이제 비영리 단체들의 이제 이런 똑같은 구성들을 해갖고 이제 그 배포를 도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 향상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피스는 여러 가지 그 프로부터 허브까지 이제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가미가 되면 조금 더 업된 그 향상들을 업무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못한 얘기들은요. 서피스 사용자 그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당내에 서피스 관련 문서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요. 이 행사 다 끝나고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영상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팀즈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희진 MVP 님하고요. 고현정 MVP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요. 방을 스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시작해요.